자,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이야기는 바로 오디오 압축 기술입니다. 우리가 매일 듣는 음악 파일 있잖아요. 그 뒤에 숨어있는 아주 놀라운 과학 이야기인데요. 들어볼 준비 되셨나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손에 들려있는 이 작은 스마트폰에 어떻게 수천, 수만 곡의 노래가 들어갈 수 있을까요? 되게 당연하게 생각했지만 사실 여기엔 엄청난 비밀이 숨겨져 있거든요. 지금부터 그 비밀을 하나씩 풀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 답을 찾으려면요. 시간을 좀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소리가 처음 어떻게 기록되었는지 그 여정부터 한번 짧게 살펴볼게요. 옛날엔 말이죠. 1800년대 후반에는 축음기라고 해서 소리를 진짜로 원판에 물리적으로 새겼어요. 홈을 파서요. 그러다가 20세기 중반에는 자기 테이프가 나왔고 마침내 1900년대 후반에 들어서야 우리가 아는 디지털 오디오, 그러니까 0과 1로 이루어진 데이터 파일이 등장한 거죠. 이렇게 소리를 물리적인 흔적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데이터로 바꾸면서 우리가 음악을 듣는 방식이 정말 완전히 근본적으로 바뀌게 된 겁니다. 여기서 아날로그랑 디지털의 가장 큰 차이점이 드러나는데요. 아날로그는 뭐랄까 계속 들으면 닳아 없어지는 LP판 같은 거예요. 물리적인 복사본이죠. 근데 디지털은요? 데이터, 즉 숫자로 이루어져 있어서 수백만 번을 복사해도 음질이 절대 떨어지지 않는 완벽한 복제품인 셈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완벽함이 오히려 엄청난 문제를 낳았습니다. 기술적인 딜레마에 빠지게 된 거죠. 그 문제가 뭐였냐면 바로 용량이었어요. 압축하지 않은 원음 그대로의 디지털 파일은요. 정말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상상 이상으로요. 아니, 왜 그렇게까지 클까요? 디지털 오디오라는 게 1초의 소리를 수만 번 넘게 잘게 쪼개서 전부 기록하는 방식이거든요. 근데 음질을 높이려면 이 하나하나의 조각에 더 많은 데이터를 쏟아 부어야 해요. 비트 수를 높이는 거죠. 그러니까 음질은 좋아지는데 파일 크기는 그냥 기하급수적으로 커지는 거예요. 이러니 노래 한 곡 저장하고 인터넷으로 보내는 것조차 너무너무 힘들었던 거죠. 바로 이때 공학자들이 생각의 전환을 하게 됩니다. 아, 저장 공간을 늘리는 게 답이 아니구나. 문제를 바꿔보자. 어떻게 더 많이 저장할까가 아니라 인간은 도대체 소리를 어떻게 듣는 거지? 이렇게 질문을 바꾼 거예요. 놀랍게도 해답은 기술이 아니라 바로 우리 몸, 우리의 귀와 뇌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작된 게 바로 인간의 청각 해킹하기입니다. 좀 어려운 말로는 지각 부호화라고 하는데요. 정말 천재적인 아이디어예요. 자, 이게 대체 어떤 원리인지 한번 보시죠. 핵심 아이디어는 정말 간단하고 강력합니다. 어차피 우리 귀가 듣지도 못하는 소리까지 굳이 데이터로 저장할 필요가 있을까? 이 질문 하나가 모든 걸 바꾼 거죠. 완벽한 복제가 아니라 인간이 듣는다고 느끼는 것에만 집중하기로 한 거예요. 엄청난 효율의 시작이었죠. 이 똑똑한 해킹은 우리 귀가 작동하는 방식, 그 중에서도 딱 두 가지 핵심 원리를 이용합니다. 자, 첫 번째는 최소 가청 강도라는 건데요. 말이 좀 어렵죠? 쉽게 말해 아주 조용한 방에서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가장 작은 소리의 크기, 그 한계선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선보다 작은 소리는 그냥 우리한테는 존재하지 않는 소리나 마찬가지인 거죠. 뇌가 인식을 못하니까요. 두 번째 원리는 더 재미있고 훨씬 더 중요합니다. 바로 차폐 효과라는 건데요. 이건 아주 간단해요. 예를 들어 시끄러운 지하철 안에서는 옆 사람 말이 잘 안 들리잖아요. 그것처럼 어떤 큰 소리가 나면 그 주변에 있는 더 작은 소리들은 우리 귀에 아예 들리지가 않아요. 큰 소리가 작은 소리를 그냥 가려버리는 거죠. 자, 그럼 방금 말한 이 두 가지 원리, 들리지 않는 한계선과 큰 소리에 가려지는 현상을 가지고 대체 어떻게 음악 파일 용량을 줄이는 걸까요? 그 과정을 한번 들여다보죠. 이게 되게 체계적인데요. 총 4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첫째, 음악 신호를 주파수 대역별로 잘게 나눠요. 둘째, 각 대역마다 아까 말한 그 들리는 기준선, 즉 차폐 문턱값을 계산해냅니다. 주변에 큰 소리가 있으면 이 기준선이 확 올라가겠죠? 셋째, 바로 이 기준선 밑에 있는 소리들은 과감하게 다 지워버립니다. 어차피 우린 못 들을 테니까요. 마지막 넷째, 살아남은 소리들 중에서도 기준선보다 훨씬 커서 잘 들리는 소리에는 데이터를 많이 주고 기준선에 겨우 걸쳐서 들릴락말락한 소리에는 데이터를 조금만 주는 거예요. 아주 효율적이죠? 말이 좀 복잡했죠? 아주 간단한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기 가상의 소리가 4개 있다고 칩시다. 자,
이 표를 한번 보세요. 소리 A, B, C, D가 있죠. 각 소리의 크기가 있고 그 아래에 차폐 문턱값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바로 들리는 기준선이에요. 자, 소리 A를 한번 볼까요? 소리 크기는 30dB인데 들리는 기준선은 38dB이에요. 기준선보다 작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네, 맞아요. 그냥 삭제되는 겁니다. 우리 귀엔 들리지 않을 테니까요. 여기서 더 나아가서 소리 C와 D를 비교해 볼게요. 소리 A는 아예 삭제됐죠? 문턱값보다 작으니까요. 근데 C랑 D는 둘 다 문턱값보다 커서 살아남았어요. 근데 C는 기준선보다 25만큼 크고 D는 무려 49만큼이나 커요. 그럼 우리 귀에는 어떤 소리가 더 중요하게, 더 선명하게 들릴까요? 당연히 D겠죠. 그래서 압축 프로그램은 소리 D의 음질을 잘 보존하기 위해 여기에 데이터를 더 많이 할당하는 겁니다. 단순히 지우고 살리는 걸 넘어서 중요한 소리에 자원을 집중하는 거죠. 자, 이 모든 과정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가장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오디오 압축 기술의 목표는요, 실제 소리의 파동을 완벽하게 복사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그 소리에 대한 우리 인간의 인식, 즉 우리가 들었다고 느끼는 그 경험을 완벽하게 복사하는 겁니다. 실제가 아닌 우리 뇌 속의 실제를 복제하는 거죠.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매일 듣는 음악조차 이렇게 우리의 불완전한 감각에 딱 맞춰서 설계되어 있다면 지금 우리가 보고 느끼고 경험하는 이 디지털 세상에 또 어떤 것들이 사실은 우리의 한계에 맞춰 교묘하게 만들어진 결과물일까요? 한 번쯤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